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예, 12월 이제 넷째 주입니다. 올해는 이제 뭐 휴장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하고 이번엔 넷째 주인데 3일 경마입니다. 3일 경마. 예, 3일 경마 빡시네요. 여러분들도 예, 3일 내내 나오시려면 좀 힘드실 겁니다. 예, 힘든데 좀 그나마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7개 경주씩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제주, 부산하고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경주 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서울 경마는 7개, 토요일 7개, 일요일 7개, 월요일 12개 이렇게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강추위가 이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토요일자, 일요일자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토요일은 뭐 거의 영상이나 가까웠었고, 일요일부터 이제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배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여파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번 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게 지난주에는 이제 수분이 많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사이가 분량 23%를 이제 표출을 해줬어요. 저기 공지사항에. 근데 오늘은 지금 보니까 이제 다습 13%입니다. 13%인데 오늘 지금 기온이 아침에 지금 13도인가요? 13도인가 4도까지 떨어졌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주로 이제 모래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새벽에 보통 같으면 여름에는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막 4대씩 다니면서 그걸 계속 보고 한 번 도는 게 아니라 여름 같으면 그냥 한 번 돌면 끝입니다. 주로가 조금 이렇게 굴곡진 거를 갖다가 좀 평평하게 해준다면은 겨울에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모래 입자가 이렇게 얼어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녹으면서 그 입자를 깨부시기 위해서 몇 바퀴씩 돌아요. 계속 돕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그게 뭐 한 대가 도는 게 아니라 4대가 줄 서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주로의 어떤 주로를 그렇게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염두에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기초, 기본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오전에 특히 이제 이 어린 말들 그런 말들의 뭐랄까 걸음, 어떤 그 흐름 같은 거를 잘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어떤 말들이 다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 이제 특히 2살짜리 암말 또 어디 아픈 말들 뭐 이런 뭐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말들한테는 영향이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그렇다면은 조금 한번 다시 생각을 하고 한 발 물러서 좀 이렇게 멀찌감치 쳐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공략을 좀 해야 되는 경주가 좀 토요일에 하나 둘씩 있어요. 네, 요일마다 하나 둘씩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경주는 좀 피해가면서 그런 경주들 현장까지 그런 어떤 조교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마지막에 이제 컨디션까지 매치가 되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오늘 첫 경주입니다. 12월 23일 토요일 첫 경주는 1300m 국내산 육군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1번 스마트 컬리어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 경주는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저런 말들이 이제 주로의 여파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 뛰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겉보기에는 주폭도 상당히 좋아요. 막 460kg짜리, 460kg짜리, 70kg짜리 치고는 뭐 이 정도 되면은 경주마로서는 좀 체구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 정도에서 주폭이 상당히 좋은 주폭을 보여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이제 무기력해요. 이제 그 이유를 저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마필 조교 때 보면은 거의 날라다녀요. 뭐 월요일인가요?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모랑같이 동반 습보를 했어요. 플라잉 점프. 네, 목요일인가요? 월요일 날 동반 습보를 했는데 아주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호흡이 짧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그게 어떤 그 얘의 능력을 크게 발목을 잡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렇게 얘한테 큰 데미지를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속으로 뭔가 지금 얘한테 단점이 있는데 그걸 못 찾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마 뭐 2살짜리이기 때문에 어떤 그 발전 여지, 변화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뛴 걸로 봤을 때는 얘한테는 이제 그동안 띄워준 어떤 그 능력, 보여주지 못한 능력, 거기다가 이런 이제 새로운 환경의 주로 이런 것들을 만났는데 거기다 이제 조건이 좋아진 거는 문세영 기수의 1번 게이트라는 겁니다. 뭐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적의 전개를 끌어낼 수 있는, 뭐 선행이면 더 좋겠지만 조건이 또 최적의 전개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공략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5번 모모케입니다. 일단 얘는 이제 추구를 봅니다. 왜냐하면 등치가 좀 커요. 2살짜리인데 반면 이 누구죠? 이 스마트 클리어랑 비교를 하면 얘는 여러분들 조교 동영상 보시면은 얘하고 탄력, 그러니까 스마트 클리어하고 모모케이하고 이 탄력이 전혀 반대예요. 이런 것들만 봐도 역시 틀려요. 얘는 70kg라 그러자고요. 근데 이 모모케이는 지금 520kg가 넘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력 자체가 틀려요. 이 모모케이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느리고 둔해요. 탄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는 얘가 유리해요. 같은 2살짜리에도. 무슨 얘기냐면 주로가 만약에 무겁다라는 가정 하에 그렇다면 이렇게 등치 큰 애가 좋아요. 힘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즉 다시 말하면 전 구간을 같은 스피드로 뛰어요. 같은 힘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조금 무뎌지는 경향은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이런 주로 상황이라면 오히려 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래만 조금 더 그러니까 불편한 전개만 조금 피해주면 조금 더 얘가 입상권에는 조금 더 앞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가면 드래곤 스퀘어인데 이런 애들은 또 그 스마트 클레어나 모모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성격은 아주 칼칼한데 너무 발 쓰는 게 간결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박부터 시작해서 밑에 다리, 무릎 이런 데가 다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일로 갔다, 이건 일로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 쓰는 걸 보면 정말 간결함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연성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뛰는데, 자, 그런 단점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거기다가 얘는 스마트 클레어보다 더욱더 어떤 그 데미지를 많이 입을 수 있어요. 이런 주로라면. 왜? 내가 혼자 스스로 발 쓰는 것 자체도 힘겨운데 주로까지 무거워지면 뭐라 그랬죠? 가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합쳐지기 때문에 더더욱 얘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입상하려면 아주 쉽게 뛰어야 돼요. 선행 아니면 선행 외곽이나. 그러니까 최적의 그 전개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고, 이 장군가람인데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이제 대상경주 뛰었고, 얘도 단점이 뭐냐면 일단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신장력이 안 나옵니다. 480kg짜리 치고 이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클레어랑 이 둘이 비교를 해보십시오. 신장력 자체가 틀려요. 거의 한 10kg, 15kg 정도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신장력이 틀려요. 그러니까 주폭의 차이가 틀려요. 주폭의 차이가. 이런 단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기권에 있는 마필, 여러분들 모모케이를 축으로 가든 스마트 클레어를 축으로 가든 어쨌든 누구를 축으로 가든 사실 배당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이 경주는. 네, 첫 경주였었고요. 자, 두 번째 1200m입니다. 두 번째 경주 군해산 6군이고요. 뭐 마찬가지죠. 뭐 제가 지난주에 그 퍼펙트 티아라인가요? 안토니오 기수 탄 인기 1위마. 그런 말들 제가 이제 단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당시가 아니라 지난주에는 좀 비가 와가지고 제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근데 걔가 갖고 있는 단점 때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이어가 빵꾸 나 있는 말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런 경주들을 보면은 아까 첫 경주에 스마트 클레어라든가 모모케이라든가 얘네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타이어의 바람은 다 차 있는 애들이에요.
바람은 차 있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스마트 클리어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경주 자체는 전부 다 단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스텔스 박이라든가 또 머니터치라든가 뭐 또 누구예요? 성실대로라든가 정성 바이스라든가. 이 정성 바이스는 제가 데뷔 초인가요? 두 번째 경주인가에 문성혁 기수인가요? 누가 탔을 때 한번 440km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말이 그냥 이 430km짜리 치고 유연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거기다가 근성이 있어요. 막 뛰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거만 갖고도 단거리에선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니까 풀빵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 박병희 기수가 어떻게 했죠? 붙들고 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그동안은 문성혁 기수가 제가 임다빈 기수나 문성혁 기수, 장추열 기수, 이혁 기수 이런 기수들이 주먹이 낮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만 풀어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박병희 기수가 해냈어요. 해내가지고 라스트에서 어떤 탄력을 끌어냈는데 자 이번에는 바깥에 있고 똑같이 탈 수 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늘 똑같이 탈 수 있겠느냐. 흐름이 빠르면은 기수의 심리는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쫓아갔을 때 잡을 수 있는 배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기수들이 정말 기술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웬만한 기술은 그걸 못 잡아요. 오히려 초반에 보면은 막 밀고 나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얘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어떤 단점을 문성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그런 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게 똑같이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개를 펼쳐서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그 전에 그런 전개를 펼치면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성실대로입니다. 1번 게이트인가 2번 게이트에 선행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서 어떻게 선행을 갑니까? 얘도 보면은 뭐 뒤에 타이어도 좀 바람이 좀 덜 들어가 있는 상태고 바람이 덜 들어가 있어서 자세가 높아져요. 높아지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쓰고 이런 줄로 해서 얘는 그렇게 좀 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뭐 그런 뜻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혼자 선행을 가요.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점이 있어요. 이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와는 주로가 다르게 지금 주로가 무겁단 말입니다. 주로가 무거웠을 때 그런 단점이 있는 마필이 과연 버틸 수 있겠냐.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뭐랄까요?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선행을 가서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가가지고 최대한 힘 한 배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힘 한 배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 따라오면 무너져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 말씀을 드렸죠? 큐피드 워리어 말씀을 드렸죠. 그 신영철 기수탄 큐피드 워리어 말씀드렸었죠. 예, 이건 이제 이전 경주에 이혁 기수가 탔어요. 그래서 선행을 갔는데 나오자마자 진짜 꽉 붙잡았어요. 근데 신영철 기수는 어떻게 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마필들은 선행 가도 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신영철 기수는 선행을 가면 도망을 간다 이거야. 누가 따라 나오면은 주먹 풀고 가요. 여러분들 붙들고 있어도 고삐가 풀려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혁 기수처럼 고삐를 짧게 해가지고 잡아야 돼요. 근데 그런 잡을 수 있는 배짱이 있냐고. 아무리 베테랑 40년을 말 탔어도 그게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쫓아오는 거 심리고 습관입니다. 쫓아오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혁 기수는 그래 넘어가 넘어가라고. 그리고 다시 이기잖아요. 그게 뭐죠? 이긴 말 상대가. 제가 상대가 약했다라고도 지난 시간에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취입처럼 보이지만 취입이 아니다. 근데 이번에는 신영철, 그러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입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9번 볼린입니다. 이 9번 볼린인데, 이게 생김새는 상당히 욕심이 나는데, 얘도 뒷타이어가 빵꾸가 나 있어요. 이게 뭐랑? 세네비바? 세네비바랑, 일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인가? 동반 습보로 해요. 얘도 못 따라가요. 얘도 뭐 이제 마찬가지지만, 좀 있으면 나와요. 얘도 같이 나오는데, 주행 자세나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아직 그런 그 뒷타이어에 바람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요? 자꾸 이렇게 자세가 엎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막 오래 달리기 하다 마지막에 뭐 한 200m, 300m 남기면 어떻게 하냐? 헥헥거리고 자꾸 앞으로 꼬꾸라지려고 그러잖아요. 뛰긴 뛰어야 되겠고, 위에서는 뛰라 그러니까 엎어지려고 그런다고요. 똑같아요. 사지동물이라도 힘이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엎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단점들을 딱 꿰차고 있으면은 아주 좀 편해요. 뭐 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경주도 뭐 찬이고도 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눈여겨봤는데 그런 것 같지 않고, 안쪽에 머니터치도 조교는 잘했는데, 얘도 아까 첫 경주에 뭐죠? 드래곤 스퀘어? 그 말처럼 그 발 쓰는 게 너무 현란해요. 높고 현란하기 때문에 좀 이 경주도 좀 어렵습니다. 뭐 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좀 이렇게 폭을 좁혀갈 수도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도 그냥 건너뛰는 게 좋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5군 앞말입니다. 이제 뭐 이런 경주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군이니까 드러났잖아. 이제 컨디션만 맞추면 되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1군 말들은 이미 힘이 다 차고 자기 능력이 다 나와 있잖아. 걔네들은 컨디션만 따지면 되거든요. 컨디션과 전개. 일단 뭐 전개가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죠. 전개를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교나 컨디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조교나 뭐 어떤 이런 것들, 이제 조교 패턴이나 이런 컨디션을 맞추려면 조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 두 가지 정도만 어느 정도 이제 1군 말들은 뭐 5살, 6살 되면은 다 드러났잖아요, 능력이. 근데 얘네들은 3살짜리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능력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2살짜리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2살짜리보다는 그래도 뭐 4-5번 뛰어봤고 뭐 서너 번만 뛰면은 저도 어느 정도 더 뛸 거다라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상대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2번 동행 스포터입니다. 지난번에죠.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주에 이게 몇 주 만에 나왔죠? 등 외에다가 이렇게 몇 주 만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정상 주기가 아니라 10월 20, 맞나요? 5주 만에 나왔었나요? 그 전에, 예. 아무튼, 조금은 아직은 두네요. 아까 제가 첫 경주에 얘기했던 그 모모케 있지 않습니까? 예, 걔보다는 덜한데, 지난번에는 상당히 좀 둔했던 그런 몸놀림이었었는데 상당히 빠릿해졌습니다. 네, 이 마피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렇게 조금 눈여겨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 470, 80kg 나가는데 힘이 좋게 생긴 체형인데다가, 거기다 이제 몸이 전부 다 유연해요. 전부 다 유연한데, 아직은 완벽하게 힘이 안 차가지고, 어떤 그 빠릿함이죠. 빠릿함과 파워가 조금 없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소폭 아주 조금 이제 변화를 보였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 라운드 판타 같은 경우는 뛴 거는 월등하게 앞서 있지만 지금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번 게이트니까 빼고 갈 수는 없죠. 기본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곽에 있는 말들이 기본 능력이 떨어지는 말들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이 조건을 다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배당의 어떤 메리트는 없을 겁니다. 이 동행 포스트가 뭐 있고, 그 다음에 워낙 그 라운드 판타가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뭐 조건이 다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오늘은 걔보다는 여기를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이 9번 태평 비전입니다. 태평 비전. 얘가 사실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약한 편성이라고 해둘게요. 약한 편성. 편성이 약한 편성에서 만났어요. 거기다가 막 뛰어올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구도 420kg밖에 안 나가고, 거기다가 자세도 높아요. 이런 작은 말이 자세가 높아요. 근데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은 유연하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는 있는데 420kg짜리에다가 주행 자세가 조금 높고, 뭐랄까 좀 치우치려는, 내측으로 사행하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주폭이 작아요. 유연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워낙 체구가 작기 때문에 걸음은 늘어나는 것 같지만은, 자세와 내측 사행 때문에 그렇게 시원한 탄력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게 인기를 많이 끌어가지고 왔을 때 이제 어떤 동행 포스트의 배당률이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외곽의 샤프 션샤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성바이스. 이런 것도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이전에 뭐 여기서도 못 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김철호 기수가 탔을 때 1번기 때 1300이었었죠. 3차 왔을 때. 예. 9월 10일입니다. 이때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렸어요. 3차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뛰는 거 보고 그다음에 뭐랬지? 이 말 능력 없는 말입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주폭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주폭의 한계를 갖고 있어도 유연성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게 안 나타나요. 근데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한 발 써야 된다. 참고 한 발 쓰는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박병희 기수가 했어요. 제가 좀 등한시했다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배제했던 이유가 박병희 기수를 조금 무시했다 그럴까? 무시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도 정성바이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계속 나와요. 이 박병희 기수가 이제 기승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박병희 기수가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있죠. 지금은 트랙 기수로 갔던 그 누구죠? 윤태혁 기수나 이강석 기수나 이런 기수들이 왜 트랙 기수로 갔는지 모르겠다. 근데 물론 그 기수들도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죠. 이 4코너까지 오는 어떤 거리가 됐든 간에 4코너까지 오는 전개 과정. 이거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4코너까지 어떻게 오냐야 자기가 출발해서부터 4코너까지 오는 과정이 말을 얼만큼 편안하게 데리고 왔느냐, 힘을 안 쓰고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이 결승선에서 모든 게 다 그 말의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초반부터 힘 다 쓰고 와서 4코너에서 자기가 무슨 대표적인 기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로봇이에요? 그냥 자기도 힘들어요. 말도 힘들고요. 그러면 4코너까지 얼만큼 차분하게 이마필의 힘을 늘 말씀을 드리는 60% 70% 힘을 쓰고 왔느냐 30% 40%의 힘을 쓰고 왔냐예요. 이게 마지막에 어떤 판가름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박병희 기수가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워낙 뭐 좀 마지막에 몰아대는 거는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세영 기수나 장철일 기수나 이혁 기수나 이런 기수라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나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더 이렇게 좀 적절하게 표현하면은 남들은 30% 이렇게 30% 40% 힘밖에 안 쓰고 얘는 50% 힘 쓰고 오는 거야. 근데 남들은 보통 60% 70% 쓰고 오는 애들이 힘을 막 쓰고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보다는 덜 왔다는 얘기지. 30% 40% 힘을 쓰고 와야 되는데 얘는 한 50% 정도 쓰고 온 거야. 남들은 60% 70% 힘을 쓰고 왔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그런 어떤 전개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취입처럼 보이지만 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또 태평비전도 그렇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스피어 골드도 선행을 나선다는 이점은 있습니다만은 얘도 마찬가지죠. 뭐 아까 얘기했던 뭐죠? 볼린처럼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뒷심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3경주였었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4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군내산 5군입니다. 여기도 좀 한번 예, 이게 이제 여기는 아까 경주하고는 좀 다르게 3경주하고는 다르게 3경주에는 동행 퍼스트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금 뭐랄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살짜리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이제 3살짜리, 2살짜리가 이제 합쳐져 있는데 이 3번 시티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티킹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뛴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토탈로 이렇게 뭉쳐서 얘기하면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이고 두 번째는 뭐 조교 컨디션이죠.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꽝이야. 그러니까 능력도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보냐면 얘가 지금 500 몇 킬로 나가죠? 500 몇 킬로 나가요. 그렇게 큰 등치를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갔는데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말의 능력을 체크할 때는 일단 그 말의 그 뭐 걸음이라든가 오는 과정, 그다음에 라스에서 어떤 좀 뭐랄까 걸음발, 뭐 탄력이나 이런 것들, 뭐 주행 자세, 뭐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를 보는 거죠. 판이 어땠느냐, 상대가 어땠느냐,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소위 이제 구미죠. 상대가 어떠냐를 판단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상대는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근데 여유가 없어. 거기다가 얘가 말씀드렸다시피 등치가 크다 보니까 둔해, 느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더니 얘가 지금 경주로의 이 여파를 받는다면은 지금 이런 두 가지의 나쁜 조건이 좀 아닌 상황에서 과연 주로까지 플러스가 된 거죠. 덮친 격이 된 거야. 근데 단지 하나 저도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겁나는 게 선행 가가지고 등치가 또 현장에서 또 말이 좀 내가 잘못 봤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좀 저도 조금 불안합니다만은 뭐 주중 내내 지금 컨디션이 뭐 이렇게 해서 뭐랑 동반숙보인데 따라도 못 가고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진짜 현장에서도 컨디션이 아니게 나타나면 그러면 나머지 마플들 갖고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4번 미스 플라이, 하이 플라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뒷타이어 빵꾸 난 거. 남는 건 이제 5번 큐피드 챔프. 이건 뭐 인정해야 되겠고, 뭐 이제 이 조상범 기수도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여튼간 뭐 조금 전개하는 과정이 조금 아까 박병희 기수랑 비교를 하면은 많이 차이가 나요. 정말 많이 차이 납니다. 정말은 뺄게요. 그냥 조금 많이 차이 나요. 이 조상범 기수 제가 처음에 많이 칭찬했을 겁니다. 왜 칭찬했냐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에 그 유승환 기수라든가 여타 기수들의 어떤 장점이 뭐라 그랬죠? 일단 기승 자세예요. 또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이 조상범 기수가 부산에서 서울 올 때 기승 자세가 상당히 좋았고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요. 다른 여타 주위 사람들이 자기는 등자가 짧다고 그런 어떤 단점을 짚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등자가 짧은데 그게 왜 단점이야? 등자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그만큼 말하고 일체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자세가 등자가 짧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 갖다 단점이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 기수는 등자 짧고 자세가 상당히 좋아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기수인데 전개가 안 되더라고요. 초반 전개가 안 됩니다. 초반 전개가 안 돼서 조금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갔어요. 뭐 그건 뭐 큐피드 챔프는 그래도 인정을 해야죠. 여태까지 보여준 능력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스톤 브레거인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얘도 이제 뒤에 타이어가 빵꾸 난 겁니다. 왜 이런 기술은 이제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이혁 기수나 장추열 기수를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말 제가 이때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장추열 기수 같은 경우 이거 붙잡아가지고 취입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앞에 가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어떤 그 단점들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기승술이 전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전개라는 게 뭐예요? 기승술이거든요. 기승술이 좀 필요했고 2번 이제 짜릿한 좌우 얘는 이제 기본 능력이죠. 공백기 40 몇 주? 40 몇 주인가? 몇 주? 40 몇 주를 몇 주에 이게 43주를 쉬었어요. 43주를 쉬었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 이제 시티킹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7번, 그 다음에 이제 7번이죠. 이제 앞쪽에 있는 뭐 2번 짜릿한 제우 여기까지 가져간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7번이 이 스마트 블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말이 많이 좋아졌는데 띈 게 없어서 제가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요. 뭐 조금만 뭐 스마트 킥만 뭐 현장에서 컨디션 체크해서
좀 저걸 하면 될 것 같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 4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예, 10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자, 이제 이런 경주죠. 이제 5번 이제 쿠레레크스 제가 이제 그 이 42조 말 뭐 말씀을 드렸었죠. 아이스 스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컨디션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 뒤집어질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그래서 한 번 딱 들어오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단발성이에요. 한 번 딱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말들은 보면은 뭐 2, 3주 그러니까 2, 3주 두세 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게 뭐냐면 2살짜리들이 그러면은 어느 순간까지 계속 능력이 있다면은 계속 컨디션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자기 능력이 한계가 도달한 말들은 컨디션이에요. 그때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아이스타 같은 경우. 이 쿠레레쿠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는 지금 2번, 3번 가는 거예요. 지금 얘는 딱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2번, 3번 컨디션은 좋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자꾸 기대려고 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내측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정정희 기수가 잡아내느냐 이게 관건이고 거기다 위너형 같은 경우는 공백기가 지금 있죠. 얘도 34주를 쉬었어요. 34주인데 여러분들 34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 34주면 어마어마한데 이게 천지굴건염이야. 예? 그냥 사람으로 치면은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랬죠. 아킬레스건. 이게 용수철처럼 튕겨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한 거야. 한쪽 발을 어떤 부상을 입은 다리가 이 안에 있는 용수철 역할을 해준 탁 뒤지면 튕겨져 올라와서 부드럽게 뻗는 게 뻣뻣해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여기다가 이제 그 염산을 희석을 시켜가지고 태워버려요. 그걸 갖다 이제 여기가 이 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건이 늘어난 걸 갖다가 늘어나거나 뭐 염증은 이제 뭐 염증이고 이제 굴건염 그러면은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아예 없애버립니다. 태워버려요. 그냥 그 염산을 알코올하고 섞어서 희석을 시켜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제가 그 승마장에 있을 때도 그 승마장에서도 이런 걸 써요. 쓰긴 쓰는데 어디에 쓰냐면 이제 아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 90%, 염산이 10%예요. 뭐 염산 5% 이렇게 섞었는데 요만한 그 뭐 소위 말하는 동동 구리모 통에다가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 칫솔을 해가지고 칫솔에다 이렇게 살살살 묻혀가지고 말 다리에다 이렇게 살살살 발라주거든요.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요거를 갖고 예를 들게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딱 뚜껑을 덮어가지고 제가 요렇게 안았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손으로 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통에 이제 염산이 흐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안았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제가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겹이죠 바람막이를.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이렇게 바람막이 이렇게 걷었던 걸 갖다 다시 내려서 이렇게 안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탔더라고요.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그게 벌써 한 30년 넘게 된 일인데 그런 걸로 태워버린다고요. 태우면 어떻게 해요? 거기 그 다리는 그게 완충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뻗질 못해요. 유연성이 안 나와요. 하나는 그냥 뻣뻣한 작대기처럼 가는 거고 하나는 유연하게 가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이 1m 뻗으면 이쪽에 90cm 뻗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요? 자세가 삐뚤어져요. 그 발을 잘 안 쓰려고 하고 그 발은 그냥 보조발이야. 이 주발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떤 다리가 됐든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자세가 삐딱하거나 이 발을 안 쓰니까 한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전 구간을 만약에 이 발을 안 쓴다 그러면 아픈 발을 안 쓰게 되면은 그 발이 왼쪽 발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좀 골고루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데 단점들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TG인드입니다. 이거 지금 컨디션이 좀 좋아졌는데 얘도 지금 이 TG인드만 거리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골드라너도 그렇고 이 3번 데블K가 이 경주에서는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낑겨 놓고 갈 건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대예요. 상대. 지난번에 상대가 얼마나 약했습니까? 그냥 뭐예요? 뭐 그랜드 실버, 질주의 바다가 3차 올 정도였었거든요. 조재료 기수인 거예요. 누가 타고.
근데 뭐 얘의 단점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누구죠? 장추열 기수가 탔던가요? 장추열 기수나 이런 기술이 탔을 때 보면은 신장력이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얘가 470kg짜리인데 얘는 뭐가 달라요? 여태까지 신장력, 여러분들 얘 동체하고 목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목과 동체의 길이를 보면은 조금 뭐라 그러죠? 목이 너무 짧아요. 이 동체 길이하고 안 맞습니다. 조금 안 맞네. 목이 움직이질 않아요. 목을 움직여서 어깨를 끌어 당겨야 되는데 끌어 당기지를 못하고 그냥 발 이렇게 까딱까딱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앞발이 안 나가요. 신장력이라든가 어깨가 안 나갑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말인데 이경주의 또 인기만. 뭐 저는 이런 거는 뭐 이런 걸 예상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올 때 오더라도 바이킹 하트를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경주입니다. 네, 5경주였었고요. 네, 6경주입니다. 1600m고요. 네, 뭐 이경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거 표시한다 그러면서 잊어버렸네요. 아까 3경주에 이제 동양 퍼스트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경주인데, 자, 희망 챔프 이제 1번 게이트에 임다빈 기수로 겁나는 거예요. 능력은 한 수 아래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그 26.8 뭐예요? 그게 럭키선하고 입상할 때 추천드렸던, 그 전에 한번 추천드렸다가 실패했고 그때 이제 했던 거 이제 김동수 기수가. 근데 오늘은 임다빈 기수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나와요. 일요일째 나오든가. 예. 그 빅토리 히트인가 그 10조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동진 기수는 제어는 하는데 확실하게 제어를 안 해요. 근데 임다빈 기수는 확실하게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네. 확실하게 제어를 하는 그게 무서운 것 뿐이지 뭐 기본적인 능력은 그렇고요. 자, 누킹맨도 52kg에서 57kg. 이것보다도 얘는 지난번에 상대를 너무 약하게 만났던 마필이에요. 그다음에 찰나남 같은 거, 그다음에 항우채강. 오늘 축은 위즈러너라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1600, 1000m만 뛰다 장거리 갔다라는 거는 그냥 단거리 뛰다가 갑자기 뭐 1300, 1400 이런 데도 안 뛰고 그냥 바로 1600으로 간다. 그거는 이마필의 장점이 장거리다, 지구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인기 9인가요? 추천드렸던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혁 기수답지 않게 말을 탔죠. 어떻게 탔어요? 중간에 스타트 나와서 중간에 이쯤 나와서 끌려 나와요. 말한테 끌려서 3코너에서 여기서 말이 바깥으로 이제 나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제어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를 했어요. 말하고 싸웠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것만 아니었다면 더 좋은 탄력을 냈을 거예요. 그러고도 탄력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타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탄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타기 때문에 좀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으로 세우는 이유고요. 그 얘를 축으로 세우면 후착이 누구냐? 일단 6번 왈가닥은 모래 맞으면 안 뛴다고 제가 이전에 그 이동하기 순가요? 처음에 입상할 때 그다음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남산무적인가랑 동반 습보를 하는데 걔를 못 따라가. 얘도 보면은 시원시원한 주폭이 있는 것 같아도 유연성이 안 따라주거든요. 일단 빼고 갈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다 문시현 기수가 안 차기 때문에 빼고 가지 못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9번 위즈러너가 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주력은 누구냐면 4번 노열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문정기 기수 어때요? 여기 앞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지? 항우 채강이 있었습니다. 항우 채강이 있었는데 왜 지가 먼저 움직이냐고요. 이 건너편에서 먼저 자기랑 동선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건너편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얘는 뭐야? 490km 듣다가 나가면 뭐해? 뒤에 타이어가 빵꾸 났는데 지가 잘못 탔어요. 한 번만 더 태워주세요. 이거는 기수로서 하면 안 돼, 얘기가요. 그냥 자기가 조교해놓고 그걸 모르냐고요. 그걸 알아야죠. 한 번만 더 태워주세요. 뭐 이번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조교사가 아니 너밖에 탈 기수가 없으니까 너 타라 그럴 수 있는데, 한 번 실수했으면 두 번 실수하지 말아야지. 두 번, 세 번, 네 번 실수하면 그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질 문제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그런 전개를 안 해주기를 바라면서 로열테리를 좀
보고 싶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뭐 항우체강도 뭐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얘도 500kg인데 자꾸 제가 나올 때마다 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뛰는 마필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죠?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뛰기 때문에 아무리 등치가 커도 신장력이 안 나와요. 네, 뭐 제가 일요일인가 내일인가요?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요 경주는 위즈러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6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7경주 1200m 하고요. 뭐 여기 또 제가 아까 3경주 얘기했었나요? 3경주, 6경주, 7경주 이렇게. 자, 이번 글로벌 강타입니다. 이제 얘가 최고가 470, 체중이 지금 불어 있죠. 이제 체중이 얼마나 빠졌느냐가 문제인데 9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양전지 파행으로 인해서. 이 참 양전지 파행 이거 참 애매한 거예요. 그죠?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양전지 파행 이러면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알아?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런던 액티브입니다. 승군전이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여기선 얘가 이제 선행 갈 수밖에 없다. 인기 5위권이었었어요. 근데 배당은 좀 많이 나왔죠. 22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계속 좀 약간의 공백기하고 이제 출전 불규칙한 출전 주기로 인해서 얘가 컨디션이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컨디션이 그게 살아났고 500kg 넘어가는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은 선행만 가면 돈다. 그게 조건은 이제 선행이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이제 선행 못 간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빠른 마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자이언트 킬링도 빠르고, 울트라킹도 빠르고, 라운 아메리카, 세네 파워풀. 그러니까 얘의 선행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많아. 지난번에는 누구죠? 해운대 갈매기 하나가 이제 와서 덤볐는데, 그래도 이제 누구죠? 김효정 기수는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붙들고 있었던 만큼 나스에서 경합이 심했어요. 요는 뭐냐면 그만큼 힘한 배를 하고 왔으면 또 그만큼의 등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능력을 이 월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게 쉽게 못 이기네. 그 얘기거든요, 요는. 그렇게 쉽게 못 이겼다면은, 오늘 같은 날은 선행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해운대 갈매기하고 여기 다른 마필들하고 비교를 하면 되죠. 근데 해운대 갈매기가 요즘에 말이 아파서 그런지 지금 무너지게, 지난번에도 못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선행을 가가지고 얼마큼 버텨내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렇게, 다른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 금화올로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많이 칭찬을 해드렸던 마필, 데뷔 때부터 이제 카우보이 가을의 혈통이라고. 근데 얘의 단점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발을 좀 높이 쓰는 단점이에요. 이 형제들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얘는 발을 좀 높이 써요. 이상하게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외탁을 해서 그런지 그런 것 같고. 근데 컨디션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이 마필의 컨디션은 어릴 때부터 자꾸 이렇게 좀 눈여겨봤던 그런 마필이라 어떤 아주 미세한 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좀 체크가 되는데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울트라킹입니다. 7번 울트라킹인데 이게 이제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떤 전개가 이제 어떤 전개를 갖고 나올 거냐입니다. 어떤 전개. 지금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있고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2번인가요? 아니 4번인가요? 4번이요. 4번하고 외곽에 9번이 있어요. 얘네 둘보단 얘가 늦거든요. 월등하게 늦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최악의, 그러니까 아직 가장 좋은 게 최적의 조건이 이제 이거죠. 4, 9, 7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선행 3마리가 거의 목, 머리, 차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얘는 그렇게 가서는 안 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그겁니다. 만약에 얘가 쉽게 여기 선행을 가버린다. 이건 얘기가 틀려져 버리죠. 왜? 이 울트라킹이라는 마필은 여태까지 보면은 따라가서는 조금 힘들어요. 물론 안토니오 기수가 따라가서 입상한 적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얘는 체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체장이 긴 말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랬더니 10cm라도 덜 들어가요. 뒤가. 체장이 길면 여러분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 몸싸움을 싫어하는 거, 덩치에 걸맞지 않게 몸싸움을 싫어하는 것 같더라. 안에 있으면 안 돼. 모래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몸싸움이 싫은 건지 모래를 맞은 게 싫은 건지 하여튼간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경기에서 제일 센 말이 누구예요? 3번 자이언트 킬링이거든요. 이거 컨디션 좋아졌잖아요. 예전에 뛴 거 보세요. 물론 불량주력이지만 11초 때도 있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컨디션이 지금 최근에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제 좀 불규칙해서 그런데 많이 좋아졌고요. 기본적으로 479를 앞에다 두고 간다면은 뭐 유정 챔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 3번이 제일 위치가 좋아요. 근데 이게 기수가 이게 나도 갈래 그러면 안 돼. 이 기수는 그냥 기본으로 나도 갈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빨리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얘네들이 워낙 빨라. 내가 좀 뒤쳐졌어. 그러면 여기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요. 지네들이 알아서 죽어주잖아요.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지네들이 알아서 죽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 여기서 누가 픽 나오고 어떤 누가 하나 나와가지고 선행을 단독으로 간다면은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렇다면은 다른 말은 두 마리는 어차피 죽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있을 때 나는 그러면은 2차기라도 온다는 생각을 가지란 얘기예요. 좀 편안하게 타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겨요. 마음을 비우고 타면 이긴다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전애들이 너무 빨라. 아이씨, 빠르면 안 돼. 쫓아가면 죽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좀, 뭐 전개도 좋고 따라가도 되고 이미 누가 김효정 기수예요? 누구죠? 유승환 기수예요? 유승환 기수가 그랬나요? 탔던가요? 예. 탔던 말이잖아요. 12초 때 뛰고, 불량주로 해서 11초 뛰고, 다. 기본적으로 뛰는 마필이잖아요. 예. 우전 구절 염자가 있네요. 그 다음에 라온 아메리칸. 이 라온 아메리칸인데 57kg의 부담, 11주 만에 나와요. 이 조교를 조금 약해졌어요.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뛴 거는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1400에서 입상을 했지만은 1400을 뛰는 걸 보니까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딱 1200에 딱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량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컨디션은 그렇게 아니지만 받치는 정도면 되겠고, 그다음에 금화울로는 기본에 있어야 되는 그런 마필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월 23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일요일째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